사람들은 로마의 멸망 476년에서 14세기 르네상스의 시작까지 유럽을 묘사하기 위해 중세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 시기를 중세시대라고 부르며 중세라는 용어가 두 개의 더 중요한 시대 사이에 끼인 하찮은 시기로 잘못 암시한다고 지적합니다. 1. 중세. 중세라는 표현은 그 자체에 대한 설명보다 뒤따른 르네상스에 대해 더 많이 말해줍니다. 14세기경부터 유럽의 사상가, 작가, 예술가들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예술과 문화를 되돌아보며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들은 로마 멸망 이후의 시기를 과학적 성취, 위대한 예술, 뛰어난 지도자가 없는 중간 또는 암흑시대로 치부했습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중세 사람들은 선조의 발전을 낭비하고 18세기 영국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이 말한 야만과 종교에 빠져들었다고 보았습니다. 1347년에서 1350년 사이 흑사병 페스트이라는 신비한 질병은 유럽에서 약 2천만 명, 즉 대륙 인구의 30%를 죽였습니다. 특히 도시에서는 질병 전파를 막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중세에 대한 사고방식은 비교적 최근까지 이어졌으나 오늘날 학자들은 이 시기가 다른 어떤 시대만큼 복잡하고 생동감 넘쳤다고 평가합니다. 2. 중세의 가톨릭 교회. 로마 멸망 후 유럽 대륙의 사람들을 통합하는 단일 국가나 정부는 없었습니다. 대신 가톨릭 교회가 중세에서 가장 강력한 기관이 되었습니다. 왕, 여왕, 기타 지도자들은 교회와의 동맹과 보호를 통해 권력의 많은 부분을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 800년에 교황 레오 3세는 프랑크 왕 샤를마뉴를 로마인의 황제로 임명했는데 이는 로마 제국 멸망 300여 년 만에 첫 황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샤를마뉴의 왕국은 신성로마 제국으로 발전했고 이는 교회의 이익과 대체로 일치하는 몇몇 유럽 정치단체 중 하나였습니다. 일반인들은 매년 소득의 10%를 교회에 11조로 바쳐야 했으며 반면 교회는 대부분 세금에서 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덕분에 교회는 막대한 부와 권력을 축적했습니다. 3. 중세 이슬람의 부상. 한편 이슬람 세계는 점점 더 커지고 강력해졌습니다. 예언자 무함마드의 사망 632년 이후 이슬람 군대는 중동의 많은 지역을 정복하여 단일 칼리프의 통치 아래 통합했습니다. 전성기에는 중세 이슬람 세계가 기독교 세계 전체의 3배 이상 컸습니다. 칼리프 치하에서 카이로, 바그다드, 다마스쿠스 같은 대도시는 활기찬 지정문화적 삶을 키워냈습니다. 시인, 과학자, 철학자들은 수천 권의 책을 썼으며 8세기에 중국에서 전파된 종이를 사용, 학자들은 그리스, 이란, 인도 텍스트를 아랍어로 번역했습니다. 발명가들은 피놀 카메라, 비누, 풍차, 수술도구, 초기 비행기계를 고안했으며 종교학자와 신비주의자들은 꾸란과 기타 성서를 번역하고 해석하여 중동 전역에 가르쳤습니다. 4. 십자군 전쟁. 11세기 말 가톨릭 교회는 성지에서 이슬람 이교도를 몰아내기 위해 군사 원정, 즉 십자군 전쟁을 승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외투에 붉은 십자가를 달아 신분을 드러낸 십자군은 그들의 복무가 죄의 사함을 보장하고 영원히 천국에서 지낼 수 있게 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재산에 대한 교황의 보호와 일부 대출 상환 면제와 같은 세속적인 보상도 받았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1095년 교황 우르반 2세가 기독교 군대를 소집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도록 했으며 이는 15세기 말까지 간헐적으로 이어졌습니다. 1099년 기독교 군대는 이슬람에 통제하던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서유럽 전역의 순례자들이 성지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순례자들은 이슬람 지역을 통과하며 강도와 살해를 당했습니다. 1118년경 프랑스 기사 위그 드 파양은 친척과 지인 8명과 함께 템플 기사단을 창설했으며 이는 교황의 지원과 용맹한 전사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1291년 아크레 함락은 성지의 마지막 십자군 피난처의 파괴를 의미했으며 1312년 교황 클레멘스 5세는 템플 기사단을 해산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에서 승자는 없었으며 양측에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독교 세계의 일반 가톨릭 신자들에게 공통의 목적을 느끼게 했고 공식 교회에서 소외되었을 사람들에게 종교적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십자군은 이슬람의 문학, 과학, 기술에 노출되었으며 이는 유럽의 지적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5. 중세 예술과 건축.
교회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또 다른 방법은 대성당과 수도원 같은 웅장한 교회 건축물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대성당은 중세 유럽에서 가장 큰 건물로 대륙 전역의 마을과 도시 중심에 있었습니다. 10세기에서 13세기 사이 대부분의 유럽 대성당은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로마네스크 대성당은 견고하고 두터운 석조아치와 베럴볼트 천장, 두꺼운 돌벽, 적은 창문이 특징입니다. 포르투 대성당, 독일 슈파이어 대성당. 1200년경 건축가들은 고딕 양식을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생드니 수도원 교회와 영국 캔터베리 대성당 같은 고딕 건축물은 거대한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 뾰족한 볼트와 아치 이슬람 세계에서 완성된 기술, 첨탑, 플라잉 버트레스를 특징으로 하며 무거운 로마네스크 건물과 달리 거의 무중력처럼 보입니다. 중세 종교 예술은 프레스코, 모자이크, 성모 마리아, 예수, 성인들의 성화로도 나타났습니다. 15세기 인쇄술 발명 전 책조차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수도원 그리고 나중에는 대학의 장인들은 조명 필사본을 만들었으며 의는 색채 사파, 금은 문자, 기타 장식으로 꾸며진 성서와 세속 서적이었습니다. 수녀원은 여성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였으며 수녀들은 필사본을 쓰고 번역하고 조명했습니다. 12세기에는 도시 서점들이 부유한 개인을 위해 시편집, 성시편, 기도서 같은 작은 조명, 필사본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17세기 스페인 도미니크의 수녀 훌리아나 모렐 줄리에너 모럴은 서구 세계에서 대학 학위를 취득한 최초의 여성으로 여겨집니다. 기사도와 궁정 연애는 트루바두르가 전파한 이야기와 노래에서 찬양되었습니다. 중세 문학의 유명한 이야기로는 롤랑의 노래와 힐데브란트의 노래가 있습니다. 6. 흑사병. 1347년에서 1350년 사이 흑사병 페스트이라는 신비한 질병은 유럽에서 약 2천만 명, 즉 대륙 인구의 30%를 죽였습니다. 특히 도시에서는 질병 전파를 막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흑사병은 1347년 10월 흑해에서 온 12척의 배가 시칠리아 메시나 항구에 정박하면서 유럽에 시작되었습니다. 배의 대부분 선원은 죽었고 살아남은 이들은 피와 고름이 새어나오는 검은 종기로 덮여 있었습니다. 흑사병의 증상은 발열, 오한, 구토, 설사, 극심한 통증, 그리고 죽음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건강하게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침에 사망할 수 있었습니다. 페스트는 소, 돼지, 염소, 닭, 양까지 죽여 유럽의 양모 부족을 초래했습니다. 이 신비한 질병에 겁에 질린 일부 중세 사람들은 페스트를 죄에 대한 신의 징벌로 믿었습니다. 용서를 구하기 위해 일부는 고행자들이 되어 유럽을 돌며 공개적으로 채찍질과 구타로 속죄를 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웃을 공격해 이단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숙청했습니다. 1348년에서 1349년 사이 수천 명의 유대인이 살해되었고 많은 이들이 동유럽의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도피했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페스트가 예르시니아 페스티스라는 세균에 의해 발생하며 공기를 통해 전파되거나 감염된 벼룩의 물림으로 감염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7. 중세 경제와 사회. 중세 유럽의 농촌 생활은 학자들이 봉건제라 부르는 체계로 운영되었습니다. 봉건 사회에서 왕은 귀족과 주교에게 영지라 불리는 큰 토지를 하사했습니다. 토지가 없는 농민, 즉 농노는 영지에서 대부분의 노동을 담당했습니다. 그들은 작물을 심고 수확하여 대부분의 수확물을 지주에게 바쳤으며 노동의 대가로 그 땅에서 살 수 있었고 적의 침입 시 보호를 약속받았습니다. 11세기 동안 봉건 생활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쟁기와 산포작법 같은 농업 혁신은 농업을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만들어 농업 노동자가 덜 필요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확장되고 개선된 식량 공급 덕분에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을과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한편 십자군 전쟁은 동방으로의 무역로를 확장했고 유럽인들은 포도주, 올리브 오일, 고급 직물 같은 수입품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상업 경제가 발전하며 특히 항구 도시들이 번영했습니다. 1300년까지 유럽에는 인구 5만 명 이상의 도시가 약 15개 있었습니다. 이 도시들에서 새로운 시대, 즉 르네상스가 태어났습니다. 르네상스는 지적 경제적 변화의 시기였지만 완전한 재탄생은 아니었습니다. 그 뿌리는 중세 세계에 있었습니다.